안녕하세요. 주성한 의원입니다. 오늘은 족저근막염의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사실 족저근막염의 테이핑 영상을 예전부터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발바닥 아파서 한의원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왜냐면 이 족저근막염이 한번 발생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낫고 오래 가거나 굉장히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질환입니다. 정형외과 쪽으로 가시게 되더라도 진통소염제나 이런 것들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들이 많이 없고, 특히나 이제 생활 관리나 좀 덜 서 있고 덜 걷고 발바닥에 무리를 안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질환이 족저근막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사실 이 족저근막염을 침치료나 이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이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발바닥이나 이런 부분에 힘이 좀 덜 가해지게 만들어주고 족저근막을 지지해주는 이런 테이핑 방법을 같이 응용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족저근막염의 테이핑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부위가 아픈가를 보는 것인데요. 사실 족저근막염이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는 이 뒤꿈치 부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, 이 부위가 꼭 아니더라도 이 발바닥 가운데나 아니면 발바닥 앞쪽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발바닥에 이제 어떤 가장자리 바깥쪽이나 안쪽 아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통증을 특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. 사실 이렇게 통증 부위가 달라지는 것들은 뭐냐면,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의 이제 발 모양이 다 다르고, 그리고 걸을 때 이 발바닥에 어떤 부위에 가장 많이 충격이 가해지는가,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자분의 통증 부위, 염증 부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발바닥에서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긴 부분들을 만져본다면, 이 사람의 발에 이런 부분에 주로 힘이 많이 좀 가해질 것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통증을 느끼시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만져봤을 때 통증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그 부위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뒤꿈치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기본 족저근막염 테이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발 길이에 맞춰 가지고요, 테이핑을 측정을 합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4칸 정도가 나오죠. 4칸을 커팅을 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문어발처럼 잘라가지고 발바닥으로 넓게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많은데, 제 경험상으로는 이걸 여러 가닥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 발바닥 부분이잖아요. 걸으실 때 사실 잘 밀리고 금방 지저분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 정도만 살짝 다듬어서 가장자리 정도만 살짝 다듬어서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. 한 김에 반대쪽도 살짝 다듬어 줄게요. 네,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발 뒤꿈치 쪽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 뒤꿈치에서부터. 자, 테이핑은 기본적으로 쭉 많이 늘리지 않고요. 해당 부위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발을 좀 세워 보시고요. 네, 이 상태에서 테이핑은 최대한 늘리지 않으시고 가볍게 발을 따라서 붙여줍니다. 저는 지금 발바닥 중심을 따라서 시술을 드렸는데, 만약에 내가 이 가장자리 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혹은 아니면은 보조 테이프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. 가운데 테이프를 붙여주고요. 만약에 내가 발바닥 가장자리 쪽으로, 이쪽으로 좀 통증이 심하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테이핑을 같이 해줄 수도 있겠죠. 여기도 시작 부위는 잘 맞춰주시고 바깥쪽을 따라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테이핑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금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 부분이 피부 트러블도 날 수가 있고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접히거나 구겨지는 부분이 없이 테이핑이 이쁘게 잘 펴져 있도록 하는 거고요. 테이핑이 펴지게 하도록 위해서 막 쭉쭉 늘려서 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테이핑 최대한 늘리지 않고 편안하게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일단은 바깥쪽에 보완했던 한 겹은 다시 떼버리는 걸로 하고요.
자, 다음으로 힐 리프트, 뭐 힐 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발목 테이핑 할 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복숭아뼈 쪽으로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이 복숭아뼈를 타고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테이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길이를 측정해 주게 되고요. 자, 보통은 이 힐리프트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약간의 텐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. 가운데 부분을 찢어준 다음에 뒤꿈치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살짝 늘려줍니다. 살짝 늘려주고, 늘려준 상태에서 발목을 향해서 올라옵니다. 자, 당겨준다고 해서 여기 끝까지 다 당겨서 붙이신다기보다는요, 이 좀 텐션이 가해져야 되는 뒤꿈치 부위에 좀 더 중심적으로 텐션을 주고서 위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텐션이 좀 덜 걸리게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만 해도 기본적인 이제 족저근막염 테이핑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여기 이제 뒤꿈치가 아니더라도요, 뭐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이런 아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. 아치 부분에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조 테이핑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. 아치 부분 테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1중족골에 튀어나온 부분이죠. 이 부분을 잘 감싸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이 힘을 안쪽 복숭아뼈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테이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정확하게는 이 제1중족골 아래에 붙어있는 이 전경골근의 힘줄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쭉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. 이 힘줄이 이제 아치를 많이 지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, 편의상 이 제1중족골에서 이 안쪽에 있는 주상골 부위를 지나서 안쪽 복숭아뼈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라인을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은 동그랗게 다듬어 줄 거고요. 뭐 위쪽도 다듬어 주셔도 됩니다. 사실 이 끝을 다듬어 주게 되면은 테이핑이 좀 더 오래 잘 붙어 있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, 자, 이 끝을요, 아치 부분에다가 부착을 해주게 되고요. 여기서 이 튀어나온 주상골이란 뼈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. 사실 이 테이핑 같은 경우도 아치를 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부분에서 살짝 텐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셔도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, 위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테이핑을 하신다면은 발 뒤꿈치가 아프거나 혹은 아니면 엄지발가락 아래쪽, 안쪽이 아픈 부분, 아니면 아치 쪽이 아프신 분들, 이런 분들을 위한 테이핑이 될 수가 있겠죠.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이 발바닥에 뭐 바깥쪽으로 아프신 분들도 아까처럼 이렇게 혹은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을 따라서 지지를 해주는 추가적인 테이핑을 보조해 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테이핑은 정답이 없습니다. 테이핑은 이렇게 붙여야지만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요. 기본적인 테이핑 이론이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은 그 안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환자분의 어떤 통증이나 증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싶다 혹은 아니면은 뭐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싶다, 이런 방향으로 테이핑을 시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오늘 발바닥 쪽에 붙이는 테이핑이잖아요. 제가 발목 테이핑이나 발바닥 테이핑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, 테이핑을 사실 뭐 영상 이런 거 찾아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막 덕지덕지 많이 붙이는 테이핑들이 많아요. 물론 그렇게 덕지덕지 하고 하면은 고정을 잘 시킬 수도 있겠지만, 한편으로 봤을 때 테이핑은 사실 소모품이거든요. 이거 한번 붙이시면 막 일주일씩 한 달씩 하시는 게 아니에요. 테이핑 붙이시면은 사실 특히 발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하다 보면서 이런데 뭐 까지고 벗겨지고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이나 이렇게 갈아주셔야 되는데, 테이핑을 사실 너무 막 많이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 덕지덕지 감아준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발바닥에 있어서, 발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테이핑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심플하면서도 어떤 목적성이 뚜렷한 테이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족저근막염에 발바닥 통증이 있을 때 테이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테이핑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